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미래를 향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펼쳐가는 중심에 우리는 앞으로 문화국가, 원래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를 이루어가려는 하는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하기 전 12월 말 1월 초쯤이었나요?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하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국가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가? 저는 그때 말씀드리길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지금 세계가 한류 시대니까 진짜 문화국가를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은 성장과 민주주의가 워낙 훼손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성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 성장 국가이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문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 문화적 기초를 중시하면서 그걸 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 국가로 오는 이 과정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던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이 민주 진영과 민주 정치 세력이 실현해왔던 그런 정책들의 기초가 있는 것이죠. 개대헌도 있고. 이 마지막 그림이, 마지막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국중박 아닙니까? 국중박. 이번에 사실은 에이펙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 유홍준 관장님께 국중박에 저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의미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걸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 국중박이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넘버 4 안에 듭니다. 뉴욕, 런던의 대형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등등 있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의 상당 부분이 자기 게 아니라 다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전 세계에 100여 개가 넘는 박물관의 관장들이 쭉 한국에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건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어르신들이 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힘, 이러한 문화국가의 꿈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 기반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에이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에이펙을 해서 경주는 사실 우뚝 섰습니다. 경주가요, 어느 정도냐면은 KTX 경주가 하는 편을 아마 증편을 한다면 증편한 숫자만큼 꽉꽉 차서 내릴 정도로 많이 갑니다, 이제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에이펙을 하면서 경주를 10번을 갔는데 이쪽에 경주에 재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끝난 뒤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확실하게 늘지 않는다면 에이펙은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는 거죠. 근데 에이펙이 끝난 뒤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우리 포스트 에이펙으로 가야 된다. 포스트 에이펙의 핵심은 뭐냐? 문화와 관광인데 사람들이 서울에 오죠. 그러면 서울, 또 어딜까요? 부산? 제주? 그 정도 거리도 많이 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말고 지방으로 어디를 가느냐. 그 두 번째, 세 번째, 제2의 경주, 제3의 경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경주까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요새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제가 총리로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이기도 한데 에이펙 저번에 한번 했고 이제 곧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 갖는 것은 호남에서는 어디지? 충청에서는 어디지? 일단 경주 이상으로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왔던 한류의 팬들이 찾는 곳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드시. 그 제2의 거점들을 한 군데씩을 적어도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다른 지방으로 확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전남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명. 이제 뭐 거의 끝나갑니다. 생명 존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지켜보셨으면 아실 텐데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산재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산재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언론에서는 그거 좀 그만 얘기하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강조합니다. 근데 참으로 진심을 갖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꼭 산재 일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환경은 아닌 정도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50인 이상, 50억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줄고 있습니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근데 어디가 이게 안 주냐? 50인 이하, 50억 이하.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을 이렇게 가보곤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 산재를 줄일 싸움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산불. 이런 재난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를 작년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확실히 산불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조치를 몇 가지 했습니다. 가령 헬기가 딱 산불 나면 떠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진화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군 헬기를 포함해서 산불 진화에 사용되는 헬기의 숫자를 확실하게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불이 시작되면 뜨게 했습니다. 가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30분을 줄인 겁니다.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자살이 한 해에 지금 약 15,000 정도. 너무 많은 거죠. OECD에 들어있는 국가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정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해결 안 되는 몇 가지를 꼽아보라면 자살, 아마 출생률을 높이는 문제, 뭐 이런 정도 등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 투입도 됐었는데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해서 총실 산하에 따로 자살 관련한 대책 본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확성기로 그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최근에는 알고 보니 무려 1년 전부터 사실상 이쪽에서 윤석열 세력이 먼저 도발한 것 아니냐라는 증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개발을 바로 멈추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북한이 아예 우리는 두 국가다, 그냥 원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을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이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듯이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노력을 할 것이고, 적어도 더 이상 불필요하고 무리하고 어리석은 갈등을 만드는 일은 안 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정책을 바꿔서 지난 6개월 동안 그 이전에 오물풍선과 확성기가 날아다니던 그런 상황은 일단 스톱시켰다. 이 스톱시킨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더 해가겠다. 그리고 이 노력을 더 해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버텨주시는 국민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